그러니까 이제 이 설득을 하는 사람한테 모든 책임과 이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애를 갑으로 올려주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미입니다. 절대 안 되죠.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. 어떻게? 친구처럼 대해주니까 초등학생쯤 되면 친구처럼 막대하더라고요. 친구보다 더 막대해요. 그쵸. 왜냐면 진짜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. 아니요. 친구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요. 네. 근데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엄청 화내요, 애들이. 그러니까 요즘 받는 질문의 한 30%가 그런 문제예요. 그러니까 애가 집에만 오면 엄마한테 온갖 짜증을 다 낸 다음에 왜 안 달래줘? 어휴. 진짜 많아요. 그렇게 안 되려면 친구 같은 엄마가 부모를 꿈꾸면 안 되는. 친구는 걔를 통제하거나 보호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지시를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지시를 평생 안 할 거면 친구같이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친구가 뭐 하란다고 하지 않잖아요. 막 할래? 할까? 싫어하면 끝이잖아요. 근데 이제 당연히 싫은 걸 시켜야 되잖아요. 학교에 가려면.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애는 엄청 짜증내고 엄마는 이렇게 막 온갖 감언이설과 뭐 그다음에 뭐 화도 냈다 하면서 시키면 그럼 애는 하면서 빨리 달래라는 거죠. 달래.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분이 나쁘구나. 뭐 어떡하니 이렇게 하면서 근데 기분이 나쁘구나. 그렇지만 안 돼. 이렇게 해야 돼. 원래는 마음 읽기가 그거거든요. 네네. 근데 기분이 나쁘구나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요. 그럼 애들은 기분이 나빠도 되고 기분이 나쁘니까 이래도 된다라고. 왜냐면 감정은 행동을 이렇게 연결되니까. 그래서 네, 오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. 이게 설득은 안 좋아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뭐 어디 교과서에서 보거나 이제 무슨 신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와서 아이가 이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지시에 잘 안 따른다. 그럼 이제 지시를 어떻게 하냐고. 그러면은 네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이제 하라 그런다는 거죠. 이를테면 몇 시까지 네가 숙제를 안 하면 제 시간에 못 자서 피곤하고 뭐 이렇게. 이제 설명이나 설득이죠. 네.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을. 네. 예. 네가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제 거기서 안 되면 좀 더 설득.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. 말을 이게 처음에 몇 번 듣고 그래서 이게 내 그 책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왜 그러지?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힌트를 얻었어요. 설득은 설득하는 사람과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위에 있는 건 설득당하는 사람이죠. 네, 그냥 물건을 사라 그러는데 난 물건 안 사. 그러니까 이제 이 설득을 하는 사람한테 모든 책임과 이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애를 갑으로 올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애는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거죠. 네,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듣는데 크면은 이제 이렇게 인지가 발달하면서 논리가 생기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나는 수긍이 안 돼 이렇게 하고 안 해버리면 그만이라 이게 나도 모르게 권위를 스르르 놓게 되는 결과가 많이 오더라고요. 예를 들면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애들 많잖아요. 나 오늘 네. 학교 안 갈래. 그러면은 보통은 너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. 엄마가 설득을 많이 쓰는 사람이면 이를테면 애는 오늘도 가기 싫고 내일도 가기 싫어. 매일 물어봅니다. 매일 설명을 해줘요. 그렇게 2달 된 어머니가 저한테 여러 번 왔어요. 그래서 매일 30분씩 거기에. 너무 피곤하시겠는데요, 그러면?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그냥 학교는 가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지시가 상당 부분 있어야 되는 거죠. 왜 숙제해야 돼? 숙제는 해야지 뭐 이렇게. 근데 만약에 애가 나는 왜 해야 돼?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제 10살 정도의 이런 고차적인 사고가 생긴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전에는 뭐 왜 해야 돼? 이런 거보다는 뭐 왜 하늘이 파래?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이제 원인 결과 추론은 그보다 훨씬 뒤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해야 돼. 이는 닦아야 돼. 이렇게 해도 뭐 애가 따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. 충분히 그때까지는 네. 지시를 똑바로 하면 그렇죠. 아이는 성실하게 그걸 한 2번 정도 설명하면 됩니다. 이를 안 닦으면 이가 상해서 병원에 갈 수 있어. 이 정도면 되는 거죠. 그럼 그걸 2번 정도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건가요? 왜냐면 이제 그 이상 물어보는 건 이걸 안 하려는
그냥 딱히 싫으니까 그렇죠. 괜히 물어보는 예, 거군요. 학교에 왜 가는지 매일 궁금할 리는 없잖아요. 네네. 학교 가기 싫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는 예. 집중하는 능력은 그냥 뇌 발달이거든요. 그래서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한 20분, 뭐 고학년이면 40분, 뭐 청소년이면 1시간에서 1시간 반. 그래서 요거를 넘어가면 시키기가 진짜 힘들죠.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발달 상황에서는 집중할 네.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집중력, 이 소소한 집중력도 학교에서 다 쓰고 오거든요. 근데 이제 엄마가 뭘 시키는 건 뭐 학원, 뭐 과외로 하는 거 이러니까 사실은 애들이 그걸 수월하게 따라가는 건 정상적으로는 다 힘들어하죠.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아이 공부를 좀 잘 시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뭐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? 그냥 어려서부터 일정 시간을 무조건 앉아서 집중하게끔 그러면서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데 근데 그게 제일 집중력 발달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이제 진도나 내용들을 잘 고려해야 되거든요. 이제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확 공부를 놓는 게 그 얘가 공부하는 수준에 따라서 반이 달라지는데 쉬운 반에서 너무 어려운 반으로 갔다거나 이제 과제가 많지 않은 학원에서 많은 학원으로 갔다거나 이제 이렇게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튀어갈 때 많이 이게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죠. 그러면 그거가 아이랑 약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 안 되고요. 네. 코치 겸 뭐 감독 겸. 아,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선생님은 있는데 엄마가 없어진 셈이거든요. 코치만 있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엄마를 보면 이렇게 딱 긴장하고 뭐 그래서 약간 그런 애들 보면 긍정적인 정서가 좀 적어요. 진짜 어렵네요. 근데 또 공부를 잘 시키고 싶으면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인가요? 아니면 교수님이 권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? 저는 그냥 공부는 남한테 맡기고 네. 엄마는 그냥 엄마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숙제 때문에 이제 일하는 엄마들 중에는 뭐 내가 뭐 7시에 퇴근하는데 그때부터 3시간을 숙제만 해.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자야 되니까. 그다음에. 좋은 기억도 없고 네.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 끝나고 공부방에서 숙제를 다 해갖고 오게 해라. 뭐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죠. 그리고 어머니도 만약에 퇴근하고 아이와 씨름하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? 그렇죠. 그 이제 살림도 웬만하면 좀 이렇게 수월하게 뭐 사람도 쓰고 음식도 사 먹고 일단 에너지나 시간이 있어야지 기분이 좋을 수 있거든요. 가능하면 네. 여러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게 좋다는 돈의 힘도 그렇죠. 빌리고. 왜냐하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네네. 한정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. 네, 근데 요즘 어머니들 중에 이제 모든 걸 다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살림도 하고 뭐 애도 잘 이렇게 네. 키우고 일도 직장 일도 네. 잘하고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. 학습은 불안할 때 이루어지거든요. 내가 뭘 했을 때 실패를 해. 그럼 이제 불안이 확 올라가거든요. 그리고 약간 이제 내려올 때 요때 학습이 제일 잘 이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제일 불안은 정점에 찍고 정점에서 이제 학습이 안 돼요. 네네. 불안하니까. 근데 불안은 실패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근데 실패를 하고 불안했을 때 경험치도 넓어지고 이제 대처 방법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얘가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을 안 만들어 주는 게 뭐 얘를 정서적으로 건강한 뭐 그런 애로 키우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상처받는다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상처는 이제 원래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제 좌절은 꼭 겪어야 되거든요. 꼭. 실패로 인도하는 아니죠.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그냥 애들은 모든 게 다 좌절이죠.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는 거. 지금 먹고 싶은데 내일 먹으라 그러는 거. 다 좌절이죠. 왜냐면 울고 떼쓰고 이런 게 다 좌절이죠. 그거를 계속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러니까 원하는 이제 걸 다 갖다 주면 안 되는 그렇죠. 거군요. 이제 달래는 것도 적당히 이제 점점 줄이고.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설명이나 설득은 그 좌절로 인한 괴로움을 줄이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그것도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데 난 집이 너무 멀어. 그러니까 저만 좀 30분 늦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이거 안 통하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런 거죠. 점점점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야 되는 룰이 생기기 때문에
근데 거기에 적응하려면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점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.